잔치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어느 마을. 아이고 좋겠다. 검사 아들의 국회의원 사돈의 바로 영순의 아들 강호가 결혼 상대를 데려오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혼자 갔다 온다니까. 그래도 한 번쯤 인사는 해야지. 오빠 피곤하면 내가 대신 운전도 해주고. 그렇게 온 마을을 동원해 준비한 잔치에 강호가 도착하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밥부터 먹고 밥부터 먹자. 드릴 말씀 있어요. 노래나 한 곡 하라고 아, 해. 노래! 그리고 그때 드릴 말씀 있다고요! 몇 년 만에 찾아와 좋은 소식을 알리는 날, 무언가를 건네는데요. 이게 뭐야? 입양 동의서? 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송 회장님 양자로 들어갑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이 오자마자 하는 말. 송 회장님의 아들이 돼서 경영권 승계 받고 국회의원 사위가 될 겁니다. 당황스럽고 혼란하기만 한데요. 아무리 돈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 어머니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이깟 종이 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강호의 마음. 하나만 묻자. 네가 먼저 그런다고 했니? 아니지? 계속되는 질문에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억장이 무너져버리고 잠깐만. 용무가 끝나 가려는 강호를 막아보지만 밥이라도 한술 드고 가. 밥이요?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편하게 먹어본 적 없는 그 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라도 나야 더럽고 냄새나는 촌사람이라 창피해서 그런다고 쳐도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에도 들어가는 거야. 여기 보증서도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86년 사료 가게에서 일하던 영순. 어서 오세요. 가게로 누군가 들어오자 긴장하는데요. 엄청 예쁘죠?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해식이 돼지로 프로포즈를 하려던 그때 어디가 다네? 어디가 달아? 저기야! 저기서! 겨우 돼지를 잡는 데 성공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다음번에 또 결혼하시게요? 예? 그렇게 이들은 한 가족이 됩니다. 나빠진다! 그때 마을 반장이 해식을 찾아오고 올림픽 성화봉송 알지? 횃불 들고 막 이렇게 뛰는 거. 요 바로 앞길로 지나간다네. 태극기랑 플랜카드 이런 것 좀 막 흔들어 줄까 하는데. 하지만 올림픽으로 인한 다른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성화봉송 때문에 우리 농장을 철거한다고요? 이쪽으로 마라톤 코스가 생긴다잖아요.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농장 철거를 요구합니다. 자, 저희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들어가세요. 네? 왕일 치시네. 나 손을 대. 그때 책임자 우벽이 나타나고 조용조용 공손하게 설명해 드리라 했더만 이 뭐하냐 배운 게 없어 나왔어. 아이고. 우벽은 외국 담배를 건네며 사과를 하지만 이런 양담배 태우면서 애국이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온 집안 가보 같은 농장입니다. 해식은 농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알지? 나 절대 포기 안 해. 그날 밤 우벽은 해식의 농장을 태우고 자리를 떠납니다. 불타는 농장을 발견하는 해식. 용해실 동네 돌아다니던 그 용나간 솔놈들이잖아. 그때 떠오르는 한 사람 우벽. 그때 그 사람이 피우던 미국 담배 맞죠? 맞습니다. 제가 피우는 담배랑 같은 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문제 있습니까? 하지만 증거를 부인하지 않는데요. 대부동산 김씨아이 씨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제가 담배 한 대 드리다 아닙니까? 마을 주민 모두 담배를 받았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람이었는지 멧돼지였는지 방화보다는 전기 합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었던 마을 주민 모두 우벽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지. 그렇게 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죠. 장철아! 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녹음본을 가지고 담당 검사 태수를 찾아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항소 가능합니다. 내가 아기 낳으면 새로 집 지을 거라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해식은 간절한 마음에 태수에게 청탁까지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접니다. 오태수입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하지만 태수마저도 우벽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해식. 저기 여기 지나가야 돼 갖고요. 예. 야수한테 공을 잘 뺐으면은 막 2루든 3루든 그 멈췄어야 되는데 사람은 달리는 것보다 그 멈추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식은 영순을 혼자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숫자 챙기라. 해식의 시신과 마주하는 영순. 농장 끼고 먹어. 그냥 다 줘버려. 그냥 집에 가자. 해식이 항소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던 영순이 그를 찾아옵니다. 목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괴로우면 몸부림친 흔적이라도 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살이 맞다는 확신이 드네요.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면 이 통장을 아내분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태수는 해식이 줬던 통장을 악이용하죠. 이 아이는 절대로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살아보자. 내가 그래도 농장인데 한 2년 전에 문을 닫았어. 영순은 해식이 남긴 돈으로 새로운 농장을 사들입니다. 봐요 여보. 나 혼자서도 잘했죠? 아니 공기청정 우리 마을에 뭔 돼지여 이렇게 코스모스가 흩날리는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돼지 농장이 반갑지 않았는데요. 어머 저 임산부 해요? 누구는 뭐 임산부 아니야? 이 마을서 돼지 농장은 절대 못 오니까. 하지만 영순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저도 넣어도 돼요 민원? 그 집 개들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는 통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영순은 자신이 느꼈던 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진통이 오는 영순. 울지 말리고. 애미야 너는 얼른 방에 가서 이불 웅댕이다 힘을 줘야요. 알았죠?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죠. 간호. 아주 실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사람. 하지만 밖으로 나오던 중 어메. 정 씨에게도 산통이 찾아오고 한날 한시 그것도 한 집에서. 운명이라는 건 맨 마지막 과정 있어주는 이한테 하는 말이랬어. 그렇게 미주와 소꿉친구로 자라는 강호. 모르고 그 짝이 던졌네. 돼지 똥냄새 베개. 미주가 좋아하는 강호에 대한 질투심으로 매일 괴롭히는 삼식도 함께입니다. 애비도 없는 재수없는 새끼니까. 하지만 영수는 강호를 엄하게 키우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나면 아무도 널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 소풍도 못 가는 거서. 100개 중에 3개나 틀렸어. 오답노트 정리하고 130페이지까지 풀어. 한편 집으로 돌아오는 미주. 뭐예요? 아버지에게 맞은 정 씨를 보고 그가 있는 클럽으로 찾아갑니다. 너가 여기는 어째? 이거 하나 먹을래? 엄마의 손이 신경 쓰였던 미주는 그날부터 정 씨의 손톱을 빨갛게 물들입니다. 왜 자꾸 이 지랄 해놓는겨?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세 사람. 아니 소풍이건 수학여행이건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김밥 먹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오. 오늘 네 생일이야. 오늘은 미주와 강호의 생일입니다. 왜 더 안 먹고? 배부르면 잠 오고 잠 오면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면 판검사 못 되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래의 직업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판검사를 외치던 영순에 의해 그것만 보며 자랐던 강호. 그게 싫으면은 인제라도 너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여. 그게 뭐지? 종친다. 야자하러 가자. 응.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강호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삼식이 미주와 함께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잠근 것이었죠. 생전 속 한 번 안 새기던 애들이 웬일이야. 아이들을 찾으러 삼식의 집으로 오는 부모님들. 강호가 없어졌디야 미주랑. 설마 미주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고에 갇혀서도 책만 들여다보는 강호. 나도 좀 보라고. 나도.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여기서 소나기처럼은 직위법 내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도. 나는 살 빼고 예뻐져가지고 좋은데 시집이나 갈란다. 그때 미주의 목에 사탕이 걸려버리고 하나 둘 셋. 야이 새끼야! 보충 수업도 못한 거야? 그리고 다가온 수능 날. 점심 많이 먹지 마. 듣기 평가할 때 졸리면 큰일 나. 알았지? 영수는 그에게 딱딱한 말만을 전하고 여기 웬일이야? 수시 붙었잖아. 아, 오늘은 내 남친 응원해주러 왔지. 우리 용띠들 행운의 색이 이 노란색이랴.
그래서 나도 짠. 강호에게 미주는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미주야! 몇 년간 이 시험을 위해 참은 시간들. 시험은 강호에겐 미주가 더 소중했죠. 시험은 내년에 다시 보면 돼. 그렇게 이들은 연인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나가. 미주가 다쳤어요. 그래서 뭐? 죽기라도 했어? 엄마! 영순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인 이 상황. 내 인생이 어디 있는데요? 그거 엄마 인생이잖아요. 지금까지 힘들지만 내색 한 번 낸 적 없는 강호는 아빠가 억울해서 죽은 게 그게 내 탓이에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지만 네 아빠가 왜? 뭐 때문에 억울해서 죽었는지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판검사 돼. 그래야 너 벗어나.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냐고요?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아빠를 죽게 만든 그놈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속물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렇게 할게요. 이때부터 모자의 관계는 어긋나게 되었죠. 자, 검사 측 구형하시죠. 영순이 바랐던 대로 검사가 된 강호. 이제 갓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학비를 벌어보고자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가 사망한 피해자.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님, 남편은 협박을 당했어요. 하청업체 대표인 피고의 부인은 안전장치를 설치 못한 것이 협박 때문이라 말하고 우벽건설 쪽에서 공사 대금을 핑계로 묵살했어요. 전에 남편이 썼던 휴대폰인데 우벽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우리 최 검사님 오셨습니까? 강호는 아버지를 죽인 우벽의 밑에서 비리검사로 자리 잡고 있었죠. 문제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내 아들 할래? 강호는 휴대폰을 우벽에게 주지 않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거라. 야구를 하는 두 사람. 나는 평생 그래 살았다. 홈런 아니면 아웃. 깊이 새기겠습니다. 회장님 같이 든든한 아버지가 한 분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부터 내한테 아버지라 해라. 그럼 혹시 저랑 사우나 한번 같이 가주실래요? 그렇게 둘은 부자지간의 고리를 만듭니다. 검사님, 정말로 억울해요. 그때 피고의 아버지가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애비 놈이야. 네, 없습니다. 애비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힘없고 능력 없는 애비 밑에서 당신 아들은 살인자가 됐는데. 많이 바쁜가 보네. 그리고 영숙은 강호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한편 네일샵에서 네일 아티스트로 일하게 된 미주. 써. 너도 그냥 끝내. 이거 내가 봤을 때 딴 여자 생긴 거야. 야. 나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발레리나라고 발레리나. 하도. 진짜 짜증나. 하지만 미주도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젠 그쪽 차례예요. 방금 저 차신 거는 사과하세요. 돌았어 혹시? 사과 안 하시면 그땐 진짜 돌아보려고요. 사과 못하겠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네일샵을 관둔 미주는 직접 샵을 오픈하기로 결심합니다. 한 2년 정도 더 모아서 서울 한복판에 근사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방이나 샵인샵이라도 알아봐야겠어. 그러자 자신도 끼워달라는 선영. 우리 돈 합쳐서 변두리라도 인서울로 시작하자. 그럼 난 너무 좋지. 그때 누군가 미주에게 전화를 걸어오는데요. 네 엄마. 할머니 죽었어. 죽다니? 피가 모자라서 피박 쓰고 돈 다 잃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정 씨가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애들 데리고 고소톱 치지 말랬지. 아이고 미국서 힘들게 일해서 뭔 용돈을 보내냐. 뭐? 우리 사오가 네일샵을 내준디야? 사실 아까 전화를 건 여자아이는 미주의 딸이었고 그 개 잡놈의 호로 새끼는 어떻게 됐어? 네 새끼들 애비 말이오. 못 찾는 게 아니고 안 찾는 거야. 그냥 끝났다고. 엄마랑 아빠랑 미국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지를 데리고 갈 줄 아는데.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던 거였죠. 처음 시작한 거 엄마거든. 한편 강호의 생일, 강호를 찾아간 영순. 여기 경비실인데요. 그 어머님이란 분이 찾아오셨어요.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라고요? 아이, 저 그게 그 검사님이요. 아, 왜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영순은 애써 얘기를 못 들은 척합니다. 가끔 보시죠. 아이, 어때요? 얼굴이 좋던가요? 워낙 인물이 그냥 훤하시고. 뭐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 이쪽으로
전화 좀 주세요. 지난 총선에서 제일미래당 선대위원장으로 강호는 지금은 대선 유력 후보가 된 태수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선배님, 여기 최강호라고 롤모델이 선배님이랍니다. 우리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 아니요, 뵌 적은 없고요. 고검장님께서 저희 아버지 또 보자고, 후배님. 이후 마약 관련 수사를 하다 태수의 딸 하영을 다시 만난 강호. 내가 무슨 약을 했다는 건데? 증거 있냐고요? 싹 다 모가지 날려버린다. 네, 모가지는 천천히 날리시고요. 이 약은 뭡니까? 공황장애 약이에요. 하지만 그녀를 믿지 못하고 가방까지 찢는데요. 안돼 못 봤는데. 소변 검사 결과 전원 음성입니다.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널 팔아도 이거로써. 그때 나갔던 하영이 다시 들어오고 자른 건 좀 심했어요. 근데 혹시 저 여기 온 거 기록에 남아요? 가방도 물어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질려서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알아들으신 걸로. 다음 날 태수를 따라서 봉사를 온 하영. 하지만 그녀를 찾아왔는데요. 어떤 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가방 물어주러 왔어요. 아니 이걸 진짜 구했다고요? 한정판인데? 뭐야? 아버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신지는 아시죠? 늘 검소하고 소탈하신 모습에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오하영 씨가 그런 비싼 가방 들고 재벌들하고 어울려 클럽에나 다니면 되겠어요? 대추가 천연신경 안정제래요. 이거 푹 끓여서 자기 전에 마셔요. 나 새벽에 경동시장까지 가서 사온 거니까 한 알도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이후 연인 사이가 되었던 두 사람. 우리 딸 왔어. 안녕하십니까. 최강호라고 합니다. 하영을 통해 다시 태수와 마주합니다. 이렇게 근사한 남자를 숨겨놓고 이제 인사시키는 거야? 식사 자리가 이어지고 자, 이쯤에서 우리 여자들은 좀 빠져주실까요? 하영과 아내가 자리를 떠나자 자, 뭘로 할까? 네. 니들 헤어지는 이유 말이야. 본 모습을 보이는 태수. 너한텐 이상한 냄새가 나.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어. 잘 들어. 일주일 안에 너희는 헤어지고 하영이는 내 계획대로 도상그룹 며느리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뒤로 하영을 피하던 강호. 설마 오빠 진짜 다른 여자 생긴 거야? 진짜 이제도 안 만날 거야? 만나려고 이러는 거야. 근데 네가 자꾸 이러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강호는 다른 계획이 있는 듯한데요. 홈런! 그러니까 황수연이가 오태수 얼라를 뺐다 이 말이지. 태수에게 내연녀와 혼외 자식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낸 강호. 우벽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에게서 돌아선 태수의 약점을 잡아낸 것이었죠. 오태수 의원은 아직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본이 아니고 사본이네. 우리 아들내미가 내한테 할 말이 있다 그자? 저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전 회장님의 아들로서 오태수 의원의 딸과 결혼을 할 겁니다. 그야말로 누구 하나 쉽게 배신할 수 없는 사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다른 아버지를 찾아봐야죠. 그리고 태수를 만나는 우벽. 이걸 들고 바른한국당에 붙으면은 의원님하고 내는 고막 끝입니다. 끝. 최강하고 따님하고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 아가 자존심은 많이 다셨나 보대요. 인자 우리 그 아들부터 다시 붙이 넣읍시다. 최강호 제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진본 내 앞에서 없애줄 수 있겠나? 진짜 없던 일은 맹글어 드릴 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보다는 훨씬 안전할 겁니다. 잘 마실게요. 강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증거를 없애러 가는데요. 방금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송 회장님 양자로 들어갑니다. 인트로의 장면이 나왔던 것이었죠. 이거 너 좋아하는 녹두전이야. 가면서라도 먹어 알았지? 냄새 때문에 멀미나. 몸 안 좋으면 내가 운전할까? 그래, 미안해. 냄새는 빠지지도 않네. 하영이 스카프를 주우러 차에서 내리죠. 그러던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위독한 상황.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당장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이 우벽의 귀에도 들어가는데요. 아니 대한민국 도로에 CCTV가 천지백깔인데 뺑소니 하나를 못 잡는다 말이가. 차적조의 결과 대포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늘 이래 덥네요. 마침 사고 났을 때 따님이 차 밖에 있었다 카대요. 최 검사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우벽은 이 일이 태수의 지심을 확신합니다. 아,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그냥 다리를 좀 다쳐서 뼈 붙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네요. 영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호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자가 호흡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이제 일반 병실에서 경과를 지켜보시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강호의 상태가 호전됩니다. 전화번호 한 번만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하영에게 연락하려는 영순. 어머니,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 이름과 연락처를 병원 원무과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하영은 사고 이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가망이 없다는구나. 수고했다. 강호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하영. 오빠. 어쨌든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며칠 푹 쉬다 나오거라. 연인 사이인 하영이 왜 동참했을까요? 한편 선영과 계획대로 서울에 네일샵을 차린 미주. 아, 저희가 내일이랑 모레는 예약이 꽉 찼는데. 그 이후 네일샵은 손님으로 가득했는데요. Hi, my son and daughter. 엄마! 근데 엄마 뒤에 저 아저씨는 누구요? 너네 장난치지 말고 얼른 코 자. 응? 남자는 미주를 따라오기 시작하고 남자의 정체는 바로 삼식이었습니다. 출세했으면 집에나 내려가지. 삼식은 절도로 감옥에 갔다가 최근에 출소한 상태였는데요. 소식 듣고도 면회 한 번을 못 갔네. 나쁜 놈들이 너 이용한 거잖아. 그게 제일 큰 죄더라. 바보같이 당하는 거. 미주의 말대로 삼식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알 좀 봐. 월급 대신 큰 반지를 받아왔던 삼식. 내가 내 새끼가 사준 반지를 닦이다니. 계십니까? 아이고 훔치기 아니고 효도를 한다고 절도를 했네. 하지만 원래 도벽이 있던 삼식의 말을 부모님조차 믿지 않았고 우리 아들 아직 안 나왔는데 말이오. 성함이? 방삼식이요. 방삼식이라고 알아? 당연히 알죠. 그 일주일 전에 출소했잖아요. 교도소, 수건, 비누, 치아까지 싹 훔쳐나갔어.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영순에게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기요! 엄마. 하지만 사고로 뇌를 크게 다친 강호. 사고 이전의 강호 씨와 지금의 강호 씨가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만 남아있어서 마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고나 할까요? 7세 수준에. 강호는 7세 후의 기억을 모두 잃고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런 강호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영순. 사장님? 아니 저기 6개월 전에 캐나다에서 왔는데. 그리고 농장에는 이장이 인력을 위해 데려온 캐나다 유학생이 있었죠. 이름 안들이 알아요. 그리고 강호에 대해서 묻는데요. 강호는 이제 퇴원한 거예요? 네. 영수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강호도 같이 옮겨? 아이 강호가 왜 여기 있어? 뒤집어 갖고지. 인자 다 나은 거지? 예. 혼자 집으로 돌아가 강호를 챙깁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때 겉자리 좀 묻혀왔어. 근데 누가 왔어? 수저가 2벌인디? 잠깐만요. 누구요? 누구 있어? 어메? 강호 아니요. 영수는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는데요.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그냥. 그렇게 마을 사람들 모두 강호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미안해요. 혼자 둬서. 나 알죠? 나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잘 키우면 되잖아요. 하지만 뭐 때문인지 그 이후로 강호는 계속 밥을 거부하는데요. 호박죽을 해다 주셨네. 강호야, 뭐라도 먹고 자야지. 벌써 며칠째야. 응? 뭐 얘가 왜 이래? 전신마비 환자들한테는 흔해요. 상실감에 삶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죠. 7살짜리도
죽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배부르면 지금 강호의 기억은 참아. 참으면 공부 못해. 7살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영순으로부터 강호의 머릿속에 새겨졌던 말입니다. 그래서 안 먹었던 거야. 그래서 영순은 강호의 대답에 억장이 무너지죠. 이제 먹어도 돼. 너무 안 해도 돼. 과거 자신의 욕심이 우리 강우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용서해서. 아들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한누리자원인데요. 근데 저희가 현재 환자가 다 차서 당장은 입원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자리 나면 빨리 연락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강호는 자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기억에 손을 움직여 보는데요. 단 1%의 희망이라도 생긴 상황. 강우야, 한 번만, 응?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안 돼. 돼! 아까처럼 떨어뜨려봐. 힘줘! 밥자! 그리고 영순이 생각해낸 한 방법. 강우, 배고프지? 네. 밥 먹자. 엄마? 엄마! 밥은 스스로 먹게 냅두는 것. 아이고, 왜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구나. 한 번만 더 나쁜 엄마 할게. 엄마 나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엄마 손 올라왔어요. 엄마. 강호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재활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연락이 오고 강호야, 드디어.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고 있던 강호. 영순의 방법은 성공적이었죠. 아싸, 내가 이겼다. 그 덕에 휠체어를 타고 바깥 생활을 하게 된 강호. 운동하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저건 장난감이 아니라 강우 삼촌 다리라고, 다리. 내 이놈의 쌍둥이 새끼들을 강우가 운동할 때도 도와줄 거야. 강호가 뭐예요? 강호가 니들 친구야? 이곳을 가자! 그 말을 들은 영수는 강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강호 나이는 35살이야. 근데 지금은 조금 아파서 잠깐, 아주 잠깐 7살이 된 거야. 강호는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하늘이 주신 기회. 우리 강호가 돌아와서 기뻐. 기뻐. 상태가 많이 좋아진 강호는 재활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 소화제 좀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속이 좋지 않았던 영순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엄마. 엄마 안 보이면 어디 있다 그랬지? 돼지 농장. 그리고 거기도 안 보이면 전화를 건다. 강호 두고 절대 아무 데도 안 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아? 한편 선영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미주. 게다가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인연들이 날랐나 봐. 회원권만 홀랑 쏙 빼먹고. 여기 있다. 네일샵 팔았다며. 여기 이 여자가 이 가게 인수했다던데?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렇게 미주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선영 언니 어머님 맞으시죠? 그냥 일단 아가씨 돈도 떼먹고 토끼는겨. 제비 같은 놈 하나 만나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더만은 결국 그놈 노름빚 갚느라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 아닌겨. 선영의 어머니 또한 그녀의 행방을 몰랐죠. 아, 그동안 산 거 봐서 보증금도 미리 땡겨줬잖아. 근데 요즘 월세까지 이렇게 밀리면 어쩌자는 거야? 게다가 이제는 방까지 빼줘야 하는 상황. 새로 구한 직장에 회원권을 돌려달라는 전 가게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갚겠습니다. 삼식에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또 잘렸네. 나 그냥 애들한테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 지금 농사 비하하냐? 아휴, 넌 어때? 원영어선 탈만해? 여기가 태평양 뭐 어디쯤일 텐데. 좀만 기다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네 급이
내가 다 갚아줄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원양어선이 아니라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삼식. 여기 담배 하나. 아 예. 오케이. 그때 자신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던 사기꾼을 발견하고 너 때문에 자그마치 몇 개월을 깜빵에서 싸웠어 이제. 검사 찍고 있다며! 난 그 친구가 금방 꺼내줄 줄 알았지. 그딴 새끼 친구로 둔 적 없어 이 새끼가. 뭐? 자살. 한편 트럭 기사가 자살했다는 걸 알게 된 우벽. 그 트럭 기사는 처자식이 연면이 있댔지. 이 일로 태수를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방금 뭐랬슈? 뺑소니부터 자살까지 다 계약에 있던 거 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 써 있었습니다.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뭐 좀 더 보실랍니까? 사고 당시 강호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카대. 수면제라도 먹였나? 그 의원님 따님께서 사고 전날 이 수면제를 많이 처방해 갔다 카대. 최혜식 기억하십니까? 궁지에 몰리자 태수는 해식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 딸아이와 최강호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제 딸이 마약 소지 혐의로 최강호에게 연행을 당했다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그 당시엔 마약과 관련한 어떠한 수사 지시도 제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혜식 아들입니다. 최강호. 내가 죽였어 얘? 아 그래요? 근데 희한하네. 지 아버지를 죽인 왼수로 갖겠다고 온 놈이 내가 최식 아들이여 하고 내 밑에 끼어 들어갔다? 하지만 우벽은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과거 우벽의 외손자가 사람을 죽였던 일이 있었고 이번에 재판을 맡았던 최강호 검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외손자님 이름은 절대 언급될 일이 없을 겁니다. 강호는 그 사건의 뒤를 봐줄 담당 검사로서 우벽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우자다가 자살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무책임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때 우벽은 강호가 해식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본 것이었는데요. 이번 재판 말입니다. 돈입니까? 힘입니까? 그럼 둘 다 주십시오. 대신에 인자부터는 니는 내 식구가 되는 기다. 그 일을 연으로 강호가 우벽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나는 그저 걸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최대한 써먹고 버리는 그만입니다. 그리고 강호의 짐을 정리하러 서울에 가게 된 영순. 그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그림자 떼갈까요? 여기도 짐이 있었네. 강호의 사무실에도 오게 되고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사무실로 강호를 찾아옵니다. 우벽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그래서 무혐의 때린 거지. 게다가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까지 만나는데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돈 많은 놈한테 돈 받아먹고 내 새끼를 살인범으로 만들려면. 다시 한번 이딴 소리 짓거리면 그때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둬. 강호가 비리 검사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던 영수는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뭐가 괜찮겠어? 나는 긴 말 필요 없고 5천 갖고 와. 내가 합의해 줄게. 내가 사실은 딱 보자마자 이 아줌마 팔자 더럽게 사납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교통사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영수는 강호가 과거에 받았던 뇌물을 발견합니다. 어머 왔네. 집에 도착한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강호를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잠깐만 나갔다 오면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고도 네가 잘 살 줄 알았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무슨 벌을 받고 있는지 뭐라고? 영수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피도 눈물 넣어서 괴물을 만들었다고 내가. 혼란스럽기는 강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나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하늘에 주신 기회가 아니고 벌 받는 거예요, 엄마. 이후 강호를 돼지우리로 데려간 영순.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오직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그건 바로 넘어지는 거지. 넘어져 봐야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 영수는 강호도 지금 넘어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엄마 돼지 밥 주고 올 테니까 여기 간식 먹으면서 TV 보고 있어. 알았지? 나가지 말란 말은 안 했어. 강호는 미주의 딸 예진이 잃어버린 공을 찾으러 나섭니다. 강호야! 강호야!
공을 찾은 강호는 곧장 예진, 서진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예진아, 서진아. 과거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미주. 디네이 신림점 식구가 되신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 집 회가 진짜 맛있어. 강호? 미주. 아니요, 미주 아니고 소주요, 소주. 미주는 교통사고 이후 강호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재회했던 두 사람. 어떻게 서울 올라가고 나서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지 그랬어. 나도 쳐들어가고 싶었지. 나 때문에 시험도 망쳤는데 또 뭘 망치려고. 사실 포기한 거야. 어제 1차 시험 보고 왔는데 아니 사시준비생이 무슨 얼어 죽을 아르바이트야. 안 얼어 죽으려고 하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억지로 정해준 운명이라고 그렇게 싫어하더니. 너무 싫고 무거워서 어떻게든 꼭 해내고 말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억지로 정해진 내 운명에 대한 복수야. 강호의 말을 듣던 미주는 한 가지를 결심하는데요. 지금 막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너 공부만 해라. 알바에도 붙을 놈이 알바 안 하면 수석할 거 아니야. 그 복수 내가 도와줄게. 미주의 얘기를 들은 강호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죠. 살고 싶어. 너랑 오래오래 같이. 사랑하는 강훈 미주 생일 축하합니다. 오, 뭐야?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다. L O V E 러브. 강호가 안 떨게 해주세요. 떨게 해주세요. 지친 하루가 가고 그렇게 행복하던 두 사람에게 다녀왔습니다. 잘 있었어? 이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축하합니다. 뭐해? 소원 빌어야지. 빌었어. 안 떨게 해달라고. 말해.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동안 집에서 보내준 돈이야. 하지만 강호를 정말 사랑하는 미주는 난 검사 뒷바라지 해주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호가 생각보다 별로네. 죄책감을 갖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죠. 주변에 후배나 누구 뭐 사시 볼 사람 있으면 또 소개시켜줘. 알잖아. 나 밥하고 빨래 잘하는 거. 그리고 사랑도. 그렇게 헤어졌던 두 사람. 겨우 강호를 찾은 영수는 강호를 집으로 데려가고 또 아파오는 속에 약을 먹는데요. 엄마 아파요? 엄마 아프면 속상하지. 엄마도 너 아프면 속상해. 나 왜 아픈 거예요? 그 예쁜 사람 보고 나서부터요. 강호는 왠지 모르게 미주를 본 뒤로 가슴이 아파오고 미주는 강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그나저나 너 갑자기 왜 옮겨? 잠깐 들른 거야. 하지만 엄마를 속일 수는 없었죠. 얼마나 힘들었냐. 힘들게 왔으니까 힘들어도 같이 살아보자. 그리고 다음 날 오늘 병원도 가야 되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미주를 보러 갔다 길에서 그녀와 마주치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줌마 저예요, 미주. 미주의 이름과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기 엄마, 나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봐. 엄마가 다 사줄게. 강아지요. 에이, 안 돼. 더군다나 방 안에서 키우는 건.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강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그렇게 예뻐요? 안 된다고 했지? 아니, 미주 씨가 강아지 좋아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너 미주 생각나? 근데 미주는 지금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 엄마는 저 윗집에 잠깐 다녀올 테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그리고 미주는 동네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은커녕 물도 묻히기 싫어서 밥도 못 해볼 것 같아요. 이건 언제 와서 갖다 놨냐? 강호! 근데 그거 뭐요? 강호는 강아지 대신 새끼 돼지를 안고 미준의 집 쪽을 서성이는데요. 사자야. 그런데 그때 안 돼, 사자야! 갑자기 시작된 돼지 추격전. 강호가 돼지를 들고 나갔다고? 그 사실을 영순도 알게 됩니다. 안 돼! 안 돼! 난 더 이상 못 가! 이리 와! 합체! 자, 서진!
자, 예진! 나 여기서 네일샵 한번 차려볼까? 가서 밥상이나 차려. 돼지 잡아! 미주를 향해 달려가는 새끼 돼지 사자. 다행이다. 사자야. 최강호! 빨리 도망쳐! 너 거기 설마... 미주? 그렇게 오랜만에 미주를 만나는 영순. 아예 들어온 거야? 애들 아빠는? 그게 우리 사오는 미국서 미용실 사업을 크게 하잖아요. 나중에 집에 한번 놀러 와. 어? 한편 마을로 이사온 작곡가 트롯백은 자신의 일이 안 되는 것이 돼지 농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래? 잠깐만. 소독약인데 이거? 병주고 봤죠? 아무튼 저희 때문에 피해 보신 게 있다면은 보상하겠습니다. 말 잘했어. 그러면 1년에 10억씩 줘. 그동안 발표한 곡이 뭐 10곡도 안 되던데요. 뭐 하는 애야? 말싸움에 이어 영순의 멱살을 잡고 여기 최강호 씨가 먼저 공격을 했다 이 말이죠? 결국 경찰서로 오는 세 사람. 눈앞에서 엄마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는데 참을 자식이 어딨어요. 고소할 게 한두 건이 아니야. 너 아까 나 차소가 나는 거 봤어 안 봤어? 조금 전 사자를 쫓던 중 이들을 피하려던 트롯백이 사고가 났었고 사자 보고 피하다가 비틀비틀거리다가 길 옆에 처박았어요. 야! 나 사고 났어! 나 운전 중이었단 말이야, 운전 중! 강호는 엄청난 기억력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통화 중에 혹시 안전벨트 착용 안 한 거 아니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위반. 게다가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다시 법조항을 끄집어내는데요. 아까 네가 경찰서에서 했던 말 말이야. 그게 뭐예요? 하지만 강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엄마 이장님 댁에 잠깐 다녀올게. 영수는 또 안 좋아지는 속에 약을 받으러 향합니다. 아유 이렇게 자꾸 아프면 어디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오? 안 그래도 어제 위내시경 검사했어요. 다음 주면 결과 나올 거야. 한편 사고 이후 클럽에서 살다시피 하는 하영. 이게 뭐예요? 강호의 사고 전 그놈에게 여자가 있었더구나. 게다가 아이까지도.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지 여자와 애까지 죽였다. 태수는 강호가 자신의 내연녀를 처리했던 영상을 보여주며 거짓말했고 이게 사실이라고 쳐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놈은 제 아비의 죽음에 내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너를 이용해 내게 복수를 하려는 거다. 그렇게 태수와 함께 강호의 사고를 공모했던 하영. 하지만 그 뒤로 방황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이번 태풍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선 지역 수재민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했던 태수는 하영을 단속하려 합니다. 당분간 공연도 잡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마. 네. 하라면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빠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사람 기억이 다시 돌아온다면 모를까. 그 말에 불안해진 태수는 최강호 정리하자. 그때 강호는 사자가 엉망으로 만들어둔 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누구세요? 과연 강호는 기억을 되찾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나쁜 엄마 1에서 5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 나쁜 엄마는 의문의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영순이 아들 강호를 검사로 키워내기 위해 나쁜 엄마를 자처하는 이야기로 이후 검사가 된 강호 역시 큰 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자 그 일을 계기로 모자 관계가 바뀌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기득권층의 비리와 그 비리에 얽힌 강호의 이야기, 강호와 미주의 이야기 등 너무 딥하지 않은 이야기로 다양한 재미를 선사했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작품입니다. 14부작으로 너무 길지 않아 정주행하기에 좋고 재미와 감동, 다양한 교훈을 동시에 주는 작품이니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정주행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